Hi ladi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롯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테토녀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테토녀, 애견녀, 특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MBTI 같기도 하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테토녀들의 특징, 애견녀들의 특징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깐요. 상처받은 여성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짧은 소견이고 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은 테토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들의 특성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이런 상처받은 테토녀 성향의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한 해결책,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해결책도 제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토녀, 애견녀의 구분은요. 많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뭐 테토녀, 애견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외모나 차림 이런 스타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I'm thinking what really separate between those two types is really about how they make decisions, right? And how they play in a relationship. I think that really weighs more on distinguish between those two types.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토녀들은요,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테토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20대 초반 이렇게 학업에 집중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20대 중반, 30대, 뭐 40대 초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우리 여성분들은요, 정말로 저도 참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자기 커리어도 해내시고 또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이런 커리어나 일적으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는요, 왠지 그녀의 마음대로 잘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이나 커리어,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진취적이고 열심히, like they have a go-getter mindset. But for some reason, in a relationship and when they are with their partner, it's not so much, they don't feel it's comfortable, right? They feel frustration. 왜 그런지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네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요. 우리 이런 테토녀들은 리드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에서요. 음 관계에서 리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인 관계, 그러니깐 남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연애나 사랑, 결혼 같은 이런 로맨틱 릴레이션십에서는요. 한 명은 알파, 그러니까 리드를 하는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명은 팔로워, 이런 리드를 잘 따라가고 또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팔로워의 역할이 그러면 순종적이고 뭐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왕보다 여왕의 권력이 더 센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요. 선톡을 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리드하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상처가 많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장녀, 모든 장녀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장녀입니다. 뭐, 장녀라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약간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족을 꾸려나가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존자 모드로 자신을 변환시켜서 일이나 커리어 쪽에 완전 그냥 에너지를 다 몰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이나 커리어 쪽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런 mental energy,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이 있죠.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내가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인, romantic한 relationship에서는 똑같이 유용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생존자 모드. 즉, 이런 상처받은 테토녀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요, they just can't relax. 그러니까 테토녀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이게 좀 양면적이고 이면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는 리드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나는 마음이 편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활동하고 또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정말 큰 불안과 어떤 anxiety가 많이 숨겨져 있어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they just can't relax. 이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특징 네 번째는요. They always need to be in control. Whatever that is, they always need to be in control. 그러니까 그게 일이든 커리어든 사랑이든 혹은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 자녀 양육을 해서든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이 테토녀의 손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에서도 그렇고요.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아까 영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긴장도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짠 타임라인에 또 내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잔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뭐 여행 계획을 짤 때 조금 이렇게 틀어지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해요. 잔소리를 합니다. "자기야 왜 이거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라고 했잖아. 이거 안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Everything should be in her hands." 이렇게 막 되게 컨트롤적인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취업,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플랜을 짜셔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봐요. 물론 한두 번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완벽하게 플랜을 한 대로 일이 진행이 잘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은 상당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성의 특징은 바로 이런 flexibility and adaptability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런 material을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둥그런 베이스에 있던 아니면 꼬불꼬불거리는 화분 같은 베이스에 물을 채워 넣던 물은 어느 형태의 그런 공간에도 잘 들어갑니다. 여성들은 바로 이렇게 유동적이고 좀 flexible한 성격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라도 여성들은 되게 창의적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본능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상처받은 테토녀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또 그러한 여성성을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여성성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 네 번째. They always need to control. If something goes out of her plan, then they get very, very frustrate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상처받은 테토녀들의 특성을 네 가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관계, 연인 관계에서 항상 선톡을 하시거나 혹은 리드를 한다. 이것은 선톡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매번 언제 만나? 자기야, 우리 이제 뭐 해? 이렇게 데이트를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끔은 좋지만 매번 이렇게 하는 건 that's not so sexy.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되게 상처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they just can't relax.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뭐 실패할 것 같고 이러한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이렇게 쉴 수 없는 They just can't relax.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Everything always need to be in their hands. 그래서 굉장히 통제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처받은 테토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결책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테토녀라고 하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적인 특징, 그러니까 남성성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기 위해서 여성성을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잉? 명상? 나는 명상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혹은 회사에서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메일은 계속 날라오고 이런 상황일 때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3-4초 동안 숨을 길게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숨이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자율신경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frustration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도 5초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처받은 테토녀들은요. 불안감이 많아요. 그리고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보이는 순간 약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단단하게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무장했던 외피를 조금 벗어 두시고, 무엇이 나를 현재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24시간 동안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게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일기를 한번 써 보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기를 한번 써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 이후로 일기를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쓰기 참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일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냥 오늘 날짜를 쓰고 내가 현재 지금 느껴지고 또 불안했던 그런 감정들을, 형용사들을 그냥 일기장에 한번 써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회의 시간에 팀장님이 나한테 뭐라 뭐라 해서 굉장히 불안했다. 또 굉장히 억울했다. 이런 단어들 그냥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두 단어, 그다음에 뭐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아 오늘은 조금 길게 써 볼까?' 이럴 때에는 또 몇 줄 더 길게 적어 보고 그냥 부담감 없이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뇌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요,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내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 주는구나. 아,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을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숨이 차고 긴장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에는요, 모든 것을 조금 다 퍼즐을 하고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을 5초, 10초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심장박동 그리고 내 호흡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의 감정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면 단어 한두 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더 이제 편안해지시고 더 익숙해지시면 몇 문장으로 혹은 한 문단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함께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렇게 익사이팅한 그런 컴포넌트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내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편 시리즈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 상처받은 애견녀 여성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볼게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come back again. Bye!